이번 시간부터는 오디오 편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폴더에 오디오 폴더로 들어가면은 준비된 여러 개의 오디오 파일이 있는데요.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오디오 1번 파일을 타임라인으로 직접 적용을 해줍니다. 그렇죠? 조금만 확대를 해주고요. 한번 들어보죠. 스페이스바. 자, 마음이 편해지는 클래식 음악이군요. 자, 정지. 지금 이 오디오 클립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소리가 조금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의 이 파형의 높이를 보더라도 소리가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오디오 클립의 볼륨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비디오 클립의 오페이스트 핸들을 통해서 투명도를 조절을 했을 때처럼 오디오 클립에도 이렇게 노란색 선이 있는데요. 지금의 이 선을 조절을 해서 볼륨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볼륨 핸들이 클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상태는 기본 상태이고요. 이 볼륨 핸들을 위쪽으로 올리면 볼륨의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5.22dB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소리를 들어보면 이전보다 소리가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지. 자, 이번엔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작게 들리는군요. 자, 그만큼 소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볼륨 핸들을 사용을 해서 소리가 너무 작거나 소리가 너무 큰 오디오 클립을 사용을 했을 때 원하는 소리로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볼륨을 조절을 할 때도 비디오 클립처럼 키프레임을 사용을 한다면 특정 시간의 소리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 시간부터는 소리가 커지고 특정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작아지는 그러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작업 또한 애드리브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키프레임을 만든 후에 만들어진 그 키프레임을 조절을 해서 특정한 구간에 볼륨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키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과 같은 작업은 이펙트 컨트롤에서도 가능한데요. 오디오 클립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펙트 컨트롤을 열면 지금처럼 볼륨에 대한 옵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열어보면 레벨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시간을 이동을 하고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조절을 해줄 수 있지만 직접 수치를 조절을 해준다면 자동으로 이렇게 키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자, 아래로 좀 내려왔죠. 자, 그리고 특정 시간까지는 유지되도록 애드 리무브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새로운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소리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자, 수치를 증가를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됐나요? 자,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조절을 하면 정확한 수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레벨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업한 내용을 들어보죠. 처음에는 정상적인 소리. 자, 이 부분은 소리가 점점 작아지겠죠. 자,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다가 자,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는 다시 소리가 서서히 커질 것입니다. 자,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볼륨 핸들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볼륨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볼륨의 레벨을 사용을 해서 볼륨을 조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편집에 있어서 볼륨 조절은 아주 간편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볼륨을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작다면 어떤 방법으로 원하는 크기만큼 볼륨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은 예상외로 간단한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클립을 하나 더 이렇게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주면 소리가 2배로 커집니다. 만약 이래도 소리가 작다면 하나 더 적용을 해서 소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죠. 지금까지 오디오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멀라이즈를 사용을 해서 오디오 볼륨을 평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테이프를 통해서 즐겨 듣는 음악을 녹음을 한 적 있죠? 자, 이렇게 녹음된 음악은 개인적으로 듣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선물로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테이프를 녹음을 했을 때 소리를 들어보면 라디오에서 들리는 음악을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더블 데크가 있는 그런 카세트를 사용할 경우에 한쪽에 있는 음악을 다른 한쪽에서 녹음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녹음을 하다 보면은 소리가 일률적이지 않은데요. 어떤 음악은 크고 어떤 음악은 작게 녹음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일일이 그 음악이 나올 때마다 볼륨을 조절을 했어야 했는데요. 지금 살펴볼 노멀라이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때는 노멀라이즈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말이죠. 자, 여하튼 이번 시간에 살펴볼 노멀라이즈는 다양한 볼륨을 가진 음악을 일률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볼륨을 평준화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된 소스를 타임라인에 먼저 적용을 해보죠. 자, 오디오 2번 클립을 적용을 해봅니다. 파형을 보니까 역시 소리가 좀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됐고요. 자, 이번에는 댄스라는 오디오 파일을 그 뒤쪽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데요. 어떤 소리를 적용을 해볼까요? 자, 크리스 버그의 The Girl April in Ice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데 적용을 해봅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데요. 자, 이번엔 보이스를 한번 적용해보죠. 자, 확인을 해보니까, 보이스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클립은 소리가 서로 비슷하고요. 자, 아주 신나는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클립은 자, 이렇게 갑자기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듯 사용된 오디오 클립의 소리가 서로 다를 경우에 평준화하는 작업, 즉 노멀라이징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 방법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클립 위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그럼 팝업 메뉴가 나타나죠. 자, 오디오 게인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볼륨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오디오 게인 설정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앞서 볼륨 핸들을 통해서 볼륨을 조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볼륨 핸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금의 오디오 게인의 Set Gain 2의 요 수치를 조절을 해서도 볼륨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는 볼륨의 평준화를 위한 노멀라이즈를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게인은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은 게인을 한 번씩 사용해 보십시오. 노멀라이즈 맥스 픽 2를 체크를 해주고요. 자, 기본적인 수치가 지금 0인데요. 이보다 높은 수치를 사용하거나 낮은 수치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볼륨의 평준화를 위해서는 0이라는 수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OK를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 오디오 클립의 볼륨 파형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상태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표준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보죠. 자, 이전보다 훨씬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변환을 한 노멀라이즈를 통해서 변환을 한 요 볼륨이 표준 볼륨이라면 두 번째 클립도 소리가 너무 작은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역시 오디오 게인을 통해서 노멀라이즈 오케이. 자, 그러면 표준 볼륨 상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보이스는 소리가 좀 큰 것 같은데요. 노멀라이징을 한번 해봅니다. 오디오 게인, 노멀라이즈, 오케이. 자,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세 번째 사용이 됐던 자, 요 클립은 이미 평준화된 오디오 볼륨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이렇듯 사용되는 오디오 클립의 볼륨이 서로 차이가 날 경우에 노멀라이즈를 사용을 한다면 표준으로 사용이 되는 볼륨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